안녕하세요. 자, 입시판의 김민규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제2탄으로 진로 과목 선택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또 부제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진로 선택 과목 만족스럽지 않게 했는데 어떻게 대학에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올해의 결과입니다. 올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2022학년도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계열 학생인데요. 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장래희망이 법조인이었어요. 2학년 때도 법조인, 3학년 때 식품기업 CEO, 동아리 활동으로는 1학년 때 독서토론부, 2학년, 3학년 때는 경영 관련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특이사항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임원을 했고요. 경제 과목을 수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조 1학년, 2학년 법조인하고는 경제 과목하고는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어 보이죠. 그런데 3학년 때 식품기업 CEO와 경제 과목 어느 정도 일치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성적이 놀랄 만큼 향상이 되었습니다.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2학년, 3학년 때 활동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준 친구였는데, 법조인이다 보니까 지금 진로 희망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약간 언밸런스가 납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뭐부터 좀 바꿔놨으면 좋겠다. 진로 희망 3학년부터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식품기업 CEO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1학년, 2학년 때는 그렇게 임팩트 있는 활동이 없다 보니까 동아리는 경영 관련 동아리였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를 제가 2학년 2학기 때 만나가지고 2학년 1학기 내용을 좀 그냥 개인이 학생 스스로 노력해서 한 결과고, 2학년 2학기 때부터 학생부를 관리를 해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서토론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강조할 수는 있어요. 마침 경영 관련 또 어떤 경제 현상에 관련 토론은 한 흔적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살려서 2학년 때 경영 관련 동아리 2학기 때만이라도 조금 더 집어넣고요. 3학년 때는 아무래도 경영학과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식품기업 CEO라고 해서 이렇게 진로희망을 설정해 놓고 식품 관련 산업과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들을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제 지원학과인 어떤 이 친구가 식품산업관리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와 밀접하게 연관 있는 경제 과목을 살려서 이렇게 활동을 진행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 아직 결과가 발표가 안 나왔는데 지난주에 D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한 어떤 진로에 대한 선택 과목하고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 그런데 동아리 활동이 아니면 잘 안 맞는다, 진로 활동이 잘 안 맞는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잘 지원학과에 맞게 준비를 하게 되면 상위 15개 대학 내의 학교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좀 기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 희망하고 동아리 활동이 잘 안 맞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지 말고 저희 입시판 소장님들께 문의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밀도 있는 내밀한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세특이나 동아리나 진로활동 내용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로 희망이 바뀌더라도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있게 되면 학생부에 기재가 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역량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B학생인데요.
이 친구 진로희망 1학년 때 경영인이었어요. 2학년 때 사회학자, 3학년 때 국어학자, 동아리 활동은 1학년 때 경영 동아리, 2학년 때 사회과학 관련 동아리, 3학년 때 독서토론부였습니다. 이 친구의 특이사항도 역시 2학년 때부터 국어교과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어교과 관련 심화 탐구 활동을 2학년 때부터 열심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로 희망이 1학년 때 경영이 딱 나오죠. 어느 학과 이제 조금 경영인이었다가 2학년 때 사회학자, 3학년 때 국어학자 이런 식으로 학과가 좀 틀어졌다는 얘기는 약간 어떤 느낌이 있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신이 좀 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3학년 때 국어학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2학년 2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국어교과가 상승해서 이렇게 진로를 틀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국어에 맞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깊이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지난주에 있었던 중앙대 중앙대 다빈치 전형으로 일단 면접을 치른 상태입니다. 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친구도 다음 기회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궁금하실지 지금 질문하실 것 같은데요. 앞에 보여드렸던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일반고 학생입니다. 평범한 일반고 학생이고요. 자, 이 친구는 조금 특목자사고 학생이긴 하는데 내신이 썩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좀 내신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고요. 왜 그러면 이 친구의 저기가 있으니까,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자연계열 학생의 경우에도 본다면 이 A 학생, 지난 강의에 이어서 선생님이 좀 강조하고 싶은 학생이 사실은 이 학생이었습니다. 뭐냐면 이 학생은 그냥 평범한 일반고 학생이었어요. 근데 1학년 진로희망 생명공학자, 2학년 환경공학자. 자,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그려지죠? 생명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였는데 내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쪽 환경 쪽으로 틀었다. 그러다가 3학년 때 다시 어느 쪽으로 틀었구나, 토목공학 쪽으로 틀었구나 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데, 동아리도 그러다 보니까 생명과학 동아리, 지구과학 동아리, 토목 자율 동아리 쪽으로 이렇게 조금 바뀌게 된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 고1 2024학년도부터는 자율 동아리는 미기재됩니다. 그런데 자율 동아리에서 했던 활동들을 진로 활동이나 교과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으로 조금 고등학교에 따라서 이렇게 옮겨서 대체하는, 기재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친구가 1학년 때 생명공학자, 2학년 때 환경공학자이다 보니까 역시 물리를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3학년 때 진로 희망이 바뀌게 됐는데, 이미 진로 선택 과목 결정은 2학년 때 이제 겨울방학 이전에 벌써 어느 정도 수요 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3학년 때 물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물리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핸디캡을 갖고 이제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장점은 워낙에 열정적으로 어떤 학생부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 내신은 3점대 중반이었습니다. 내신은 일반고 학생인데 3점대 중반이었는데, 이 친구 내신보다도 관련 분야 활동, 즉 토목에 관련된 활동을 선생님이 하나 던져주면 거의 뭐 완벽하게 스폰지처럼 흡수를 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을 해서 또 학생부 관리를 해서 생활기록부를 채워나갔더니 누구보다도 탁월한 그런 학생부가 되었고요. 그래서 2, 3학년 때 활동 관리를 체계적으로 한 결과 지금 역시 상위 15위권 대학에 지금 면접을 지난주에 봤고요.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K대학,
상위 20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K대학도 지금 면접을 끝낸 상황이고요. 수도권에 있는 모 대학은 이미 합격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공 연계 과목, 지원학과와 관련된 연계 과목을 꼭 들어야 되냐? 들으면 좋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대학을 준비하는데 좀 뭐라고 할까요?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물리를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면접 때 질문하겠죠. 면접관님들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철저히 면접 준비를 시켜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결과도 아마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까지는 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의 사례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이 학생은 1학년 때 진로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환경분야 연구원, 3학년 때 식품생명공학자 이렇게 했고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도 1학년 때 독서토론부, 2학년 때 수학 관련 동아리, 3학년 때 과학실험부 활동을 하면서 꾸준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1학년 때 의사였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그럴 거예요. 1학년 때 정말 진로 희망이 뭐니? 라고 하면 학생부 관리를 떠나서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뭔지 이렇게 진로 희망을 기재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생명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신 성적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 진로 희망도 조금씩 좀 다르게 되는 이런 형식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 친구는 생명과학 1, 2를 모두 선택을 했습니다. 생명과학 쪽에 어떤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걱정되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내신 성적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이 친구도 평범한 일반고 학생이었는데 내신 성적이 하락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면접관들에게, 평가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관리도 중요하지만 지원학과와 관련된 내신 성적 관리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학과에 관련된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도 철저하게 좀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3학년 때 활동 관리를 했는데 내신 성적이 좀 점차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떨어진다는 것이 핸디캡이 있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교과전형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만 무조건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그런 어떤 학생부 관리와 대입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서 2등급 2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대학 지원했는지 예측이 가능하시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2등급 2개를 맞춰서 지금 수시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이어서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원학과에 대한 관련 교과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니다.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어떤 내신 성적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판단이 좀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조금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강의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면 지원학과에 맞는 교과 선택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원 과목에 대한 내신 성적 관리와 그 다음에 설사 지원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활동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